꽁지야 타로 봐줘.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리딩에 앞서 반가운 소식 하나 전할 게 있는데요. 김은방 타로 구매하고 싶다, 재펀딩 안 하냐는 문의가 그동안 정말 많았는데 이번에 텀블벅에서 진행하는 오컬트 기획전에 제가 참여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앵콜 펀딩이 열리는데요. 이번 앵콜 펀딩에서는 새로운 선물들이 많이 준비가 돼요. 우선 김은방 타로를 백과사전처럼 낱낱이 파헤칠 수 있는 저만의 비법이 가득한 김은방 참고서가 실물로 제작될 예정이고요. 많이 좋아해 주셨던 키링 부적, 여기 제 책상에도 걸려있는 키링 부적의 연계 상품으로 새로운 디자인의 부적 그립톡이 또 출시가 됐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페이지는 아마 3월 10일쯤 공개 예정이 될 것 같은데요. 확실한 스케줄 나오면 다시 한번 공지해 드릴게요. 후원하지 않으시고 그냥 이벤트 참여만 하셔도 받아가실 수 있는 선물들이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멤버십 혜택 변경된 부분들도 오늘 리딩 말미에 말씀드리려고 하니까 오늘 리딩 끝까지 들어주세요. 네, 그럼 시작할게요. 우리 1번 분들 봐볼게요. 1번 분들 지금 첫 번째로 얘기가 되는 게 일단 딱 봤을 때 느껴지는 그냥 1번 분들 자체만의 어떤 존재감, 아우라예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를 해서 가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때 느껴지는 힘이거든요. 어떻게 비유를 하면 될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전시회라든지 박물관 같은 데 가서 되게 오래된 유물이나 아주 비싼 작품들을 볼 때 느끼는 감정 있잖아요. 뭔가 저기에는 그 생명이 이렇게 차올라 있는 것만 같고 뭔가 더 압도되는 느낌? 숭고하다? 이런 기분이 드는 거 있죠. 그냥 보고만 있어도 뭔가 빨려 들어가는 느낌? 귀가 눌리고 아 저거는 정말로 특별하다, 남다르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만드는 거? 이제 그거를 사람으로 치면 바로 1번 분들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이제 첫 번째 카드로 되게 장엄한, 숭고한, 웅장한 그런 사당의 이미지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했듯이 막 꾸미거나 일부러 화려해 보이려고 하거나 자기를 막 억지로 연출하지 않아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아주 심플한 상태에서도 가지고 있는 어떤 힘, 이미지를 계속 얘기를 해주는데요. 근데 이거를 또 일본 분들이 생각할 때는 나는 꾸미지 않았는데, 나는 뭐 한 게 없는데 사람들이 왜 날 그렇게 생각하지? 그렇게 보지? 그렇게 오해하지? 이런 식으로 이제 조금 답답하고 혼란스러우셨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잘못해서 정말로 그런 평가를 받으면 모르겠는데 그냥 좀 가만히 있어도 관찰의 대상이 되고 나는 그냥 평화롭게 잘 지내고 싶어도 사람들이 나를 조금 자신들과 다른 존재로 보고 조금 수군거리고 그런 것들이 생길 수밖에 없다 보니까 아, 그럼 내가 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더 막 못난 척을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을 것 같은데요.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왕관의 무게죠. 유독 일본 분들에게는 다른 사람에겐 그냥 넘어가질 것도 유독 더 엄격한 잣대로 평가가 되고 다른 사람에게 그냥 용인이 되는 일도 일본 분들에게는 그러지가 못한 거예요. 근데 이게 좀 비교적 어린 나이 때는 억울하고 아, 왜 나한테만 그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은 또 어느 정도 인정하고 받아들이면서 사는 단계에 가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애초에 뭐 이렇게 태어났고 또 이렇게 살아가야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고 또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대하는 건 당연하고 그래서 여기에서 내가 보여야 할 태도는 이제 뭐고 약간 이런 식으로 일본 분들의 사명을 깨달아가는 단계? 그러니까 평정에 이르는 단계라고 이제 얘기가 됐는데요. 어,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말이 있잖아요.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만 통제하는 게 좋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의 반응이나 말이나 시선이나 이런 또 외부적인 요인들은 내가 아무리 이렇게 애를 써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니까 그런 거 말고 내가 애를 썼을 때 변할 수 있는 것에 집중을 하는 게 맞다라고 하죠. 근데 예전에는 일본 분들이 이제 그거에 대한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으셨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이 어느 정도 또 해소가 되고 많이 성숙해지신 모습이 보여지는데요. 이거는 말했듯이 이제 내가 어떤 존재인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깨닫기 시작했기 때문이 커요. 그러니까 나에 대해 가치를 몰랐던 거죠, 일본 분들이. 내가 어느 정도의 값어치인지, 어떻게 대접받아야 하는지, 얼마만큼 대접받아야 하는 사람인지, 그런 거를 명확히 알지 못하는 상태로 너무 많은 사람들의 그 관심도에 노출되어 있다 보니까 이게 뭐지, 저게 뭐지, 나는 뭐지, 이렇게 됐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얘기가 되는 게 일본 분들이 나는 누군가를 롤모델로 삼기보다는 나를 그냥 롤모델로 삼고 따르게 하는 사람이 더 많은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구나. 이거를 이제 깨달아 가신다고 해요. 그리고 동시에 또 종교, 철학 좀 이런 것과 연관이 깊으신 긴밀한 알레고리를 갖는 분들이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데요. 알 수 없지만, 배운 적 없지만 계속 그쪽으로 관심이 쏠리고 이런 타로 영상 같은 것도 막 찾아보게 되고 뭔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계속 탐구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그냥 그런 게 아니라 호기심이 아니라 일본 분들이 이제 자신에 대해 알아가야 하는 또 그런 사명을 갖고 태어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할인업이 강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할인업이라고 하면은 남을 살리는 일이잖아요. 남을 위해 애쓰는 일, 단순 뭐 봉사적인 일이라기보다는 내가 살려고 하는 일이 남 또한 살리면 좋다는 건데요. 이 할인업이 얘기되는 분들은 보통 자기 진로에 대한 어떤 방황기를 또 많이 겪기도 해요. 그러니까 여기에 가서도 사람들한테 치이고 저기에 가서 치이고 하면서 내가 잘못한 건가, 내가 바뀌어야 되는 건가 라는 생각을 하다가 이제 계속 가다 가다 종착지에 가서 생각이 드는 게 내가 도와줘야 되는 입장이었구나. 그러니까 저 사람들을 그냥 불쌍하게 보고 안쓰럽게 보고 내가 베풀어야 하는 위치였구나.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결국 그게 어떠한 수행? 종교자의 모습과도 닮아 있잖아요. 그래서 일본 분들이 이런 종교적인 거 보다 조금 추상적이고 근원적인 것들에 계속 관심이 쏠리셨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지금 또 얘기가 되는 게 일본 분들은 추상적인 것들이 아주 강하다. 그러니까 조금 구체적인 거, 현실적인 거, 물증이 있는 것들, 그런 것들보다도 그냥 생각하는 거, 공상적인 거, 상상하는 거, 좀 이런 쪽으로 더 많이 발달이 되셨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사회에서는 그런 게 뭐가 중요하냐.
너무 이상주의자다, 현실을 모른다, 또 그렇게 얘기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오히려 일본 분들은 이런 좀 추상적인 것들을 통해서 그 현실 너머에 큰 무언가를 이루실 분들이다, 이렇게 얘기가 돼요. 그러니까 실생활에서는 말했듯이 사람들하고 관심사, 목표, 계획 다 달라요. 그래서 기준치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대화가 잘 안 통하는 면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동상이몽이죠. 그래서 막 사람들이 볼 때는 일본 분들 무슨 생각하는지를 도통 모르겠다, 또 그렇게 한편으로는 어떻게 보면 좀 신비하게 보는 사람도 있고 그럴 텐데요. 일본 분들만의 생각, 상상, 지금은 조금 뜬금없다고 얘기되는, 생각이 되는 그런 것들마저도 다 일본 분들의 빛과 소금, 중요한 재료가 되고, 그걸로써 결국 나는 뭔가 이루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일본 분들은 그러니까 뭔가 하나를 아주 길게 가져가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전문성을 얘기하는 건데요. 짧게 막 이거 시도하고 저거 시도하고 일희일비하고 이런 것보다도, 그러니까 조금 내가 깊게 한 우물을 팔 수 있는 거, 그걸 통해서 나의 밭이, 땅이 일구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제가 밭, 땅이라고 말했듯이 일본 분들은 어떤 시스템을 일구시는 분들이거든요. 결국에 그래서 내가 일군 그 시스템을 또 관리하며 살아가시고요. 그러니까 나무가 아닌 숲을 봐야 한다는 거예요. 나무라고 하면은 이제 사람을 단계적으로 대하고 그냥 한 명 한 명 상대하고 이런 거겠죠. 그게 아니라 이제 사람들, 어떻게 보면 단체, 기업, 이런 마인드로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요. 이제 나무만 딱 심어서 그 나무만 키우는 게 아니라 나무가 있는 숲을 키운다, 관리한다. 이게 곧 일본 분들의 삶이라고 해요. 그리고 또 지금 좀 중요하게 살펴볼 것들이 어, 일본 분들에게 들어와 있는 어떤 문서운인데요. 조금 오랫동안 또 뭔가를 준비하고 학수고대 해오신 그런 경우라면 이제 그거에 대한 운이 좀 굉장히 좋다고 얘기가 돼요. 이게 장원급제 뭐 이런 카드가 나왔는데, 승진이나 시험 합격하는 거, 자격증 취득하는 거, 부동산 뭐 계약하는 거, 아니면 어떤 회사 간의 내 일적인 그런 계약, 비즈니스, 글을 투고해가지고 뭐 당선이 되는 거 등등, 이거는 이제 내 거예요. 나의 거예요. 나의 그런 증명을 해주는 서류예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서면에 무언가 있잖아요. 그런 게 좀 생기신다고 이해가 되는데, 이게 갑자기 막 얻어지는 그런 거라기보다는 실패도 하고 재도전도 하고, 아니면은 어쨌거나 일본 분들이 정말 오랫동안 시간을 두고 준비해온 그 무언가로 느껴져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 무언가를 끝내고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고 싶어 하시는 것 같거든요. 그 다음 스텝을 위해서 이 무언가를 준비하신 느낌도 나고요. 이제 다른 카드들 좀 더 봐볼게요. 일본 분들 되게 경주마 같은 삶을 사신 분들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 사실 분들, 살아가실 분들 같아요. 그러니까 경주마라는 거는 쉬지 않고 달린다는 거죠. 이게 소처럼 일한다. 본인 어깨에 일단 짐이 많아요. 손은 밭 일을 대신해 주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주인을 위해서 희생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일본 분들이, 나는 이렇게 태어난 삶이고 이런 뭐 짐이 지워진 삶이구나, 나는 어쩔 수 없구나, 이거를 좀 받아들이신 상태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뭐 가장이거나 가장 아니어도 가장 노릇을 하시거나 이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또 사람으로서의 애환, 억울함, 이런 것도 있을 수밖에 없겠죠. 왜 나만 이런 삶을 살아야 되나? 근데 이거는 또 그릇의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나이와 성별과 상관없이 사람 타고난 그릇이 있거든요. 할 수 있는 사람한테 그만한 역할이 주어져요. 따지고 보면 일본 분들은 할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만큼의 역할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리고 또 그동안 일본 분들이 뭔가 이렇게 무너지는 일들을 심적으로 많이 겪으셨던 것 같아요. 어, 방금 말한 것처럼 되게 소처럼 내가 일하고 열심히 살아왔는데
남는 거는 없다, 내 몫인 거는 없다, 이런 느낌을 강하게 받으시거나 또 많이 쌓아놓으면 뭐 금전 같은 것도 많이 모아놓으면 누가 빌려가거나 어디 나갈 일이 생기거나 이렇게 좀 공중분해가 돼버리고 아니면 내가 되게 열심히 쌓았던 실적, 프로젝트 열심히 올린 거 이런 게 어떻게 좀 흐지부지 되거나 남의 이름으로 돼버리거나 이렇게 남 잘 되게만 해주고 밀려나거나 이런 식. 그래서 이제 어떤 생각이 들어요? 다 부질없다. 번아웃이 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다른 사람 잘 되게 해주고 내 거 없고 이럴 바엔 그냥 나도 그냥 열심히 안 산다. 흥청망청 살란다. 혹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살란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 일본 분들에게 들어와 있는 운은 뭔가 갈아타는 운? 전환되고 환승하는 운이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옷을 입으실 거라고 해요. 옷을 갈아입는다. 그러니까 이동운이 되게 크게 들어와요. 이직이나 이사 이런 것들도 포함이 되고요. 직업 전환하시고 뭐 전공 바꾸는 거 편입이라든지 기존에 입고 있던 낡은 옷을 벗고 아예 내가 몸담은 곳으로 이제 옮기게 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 옮기는 거는 결국 나를 조금 덜 힘들게 해준다. 덜 움직이고 더 많이 가질 수 있게 하는 곳으로의 이동이다. 이렇게 얘기가 되거든요. 이게 사주 카드로 아까는 기묘, 지금은 개미 카드 나왔는데, 그러니까 일본 분들, 약간 양가적인 성향을 많이 가지신 분들이에요. 굉장히 성실하지만, 누구 밑에서만 그렇게 일하기는 또 힘들고, 나로서, 내 자신으로서 내 것을 일구면서 성실히 사셔야 하는 분들이거든요. 이게 기본적으로 책임감, 성실함 이런 게 탑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자신의 땅, 자신의 밭을 어디서든 잃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 있잖아요. 쟤는 어디다 데려다 놔도 뭐 무인도에 떨어져도 살아남겠다. 걱정이 없겠다. 1인분 이상은 충분히 한다. 근데 이런 자수성가형이기 때문에 혼자서 배워서 어느 정도 이뤄놓으면 사람들은 그냥 가만히 있었던 사람들이 이제 숟가락을 얹게 되거든요. 일본 분들이 바닥부터 했는데 일본 분들도 이렇게 하는 거, 이 과정이 힘들고 쉽지 않았는데 그거를 알아줄 사람은 별로 없었죠. 근데 이제 일본 분들의 제일 큰 장점은 무너져도 일어서는 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들은 따지고 보면 한 번이면 포기할 일, 한 번이면 그냥 꼬꾸라질 일, 그만한다고 할 일을 일본 분들은 또 하고 또 하고 또 해서 결국에 이뤄요. 이게 개미는 근면 성실함, 힘들어도 뚫고 나가는 힘을 강조해주고 기묘는 뭔가 독고다이 자유분방함을 강조를 해주는데 즉 일본 분들은 그러니까 타인의 어떤 간섭 너무 가까운 그런 거리 이런 것보다도 자기 세계가 워낙 강하셔서 사람들과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명예, 권력을 가져야 한다는 거거든요. 직업적으로도 좀 그런 거를 추천을 드리고 또 원래도 조금 예민하신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민하다는 건 내가 예를 들어 좀 안 좋은 사람, 불편한 사람 만나면 몸이 아프다든지 또 어떤 조금 기운이 안 좋은 공간에 가면은 또 머리가 너무 아프다든지 잠을 잘 못 잔다든지 이런 신경성도 가지고 계셔서요. 사실 누구나의 꿈이긴 하지만 이상이긴 하지만 일본 분들은 더더욱 자기가 좀 싫은 사람은 안 보면서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야 돼요. 굉장히 재물, 뭐 출세, 사회활동 이런 게 강조가 되는데요. 이런 운을 가지신 분들이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여자분들이어도 여장부처럼 살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되는 분들이 그냥 가정주부로만 살게 되면 집안으로 본인을 이렇게 고립시키게 되면은 그때부터 몸이 이제 죽어나요. 엄청나게 아프기 시작해요. 그러면 나는 원인을 모르니까 네가 왜 아플까? 나 원래 이렇게 약하게 태어난 걸까? 생각을 하지만 약한 것도 있는데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 기운을 퍼뜨리지 못해서 그게 안으로만 고이게 되니까 아픈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본 분들은 계속 어떤 바깥 활동, 사회 활동, 사람들에게 좀 자신의 힘을 보여줄 수 있는 일, 이런 것들이 강조가 되고요. 이제 가장 경계해야 될 일이 다른 사람 챙기는 거, 남 밑에서 일해주면서, 내 몸 축나는 거. 제가 아까 할인업 얘기하면서
이제 마냥 봉사적인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잖아요. 이게 조금 의미가 착각이 되는 게 뭐냐면 그냥 할인업이라고 하면 그냥 내 몸 갈아서 다른 사람만 위해 살아야 되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나도 살면서 남도 살아야 돼요. 나한테 좋은 게 남한테 좋아야 돼요. 나는 싫고 그만하고 싶은데 저 사람들이 나를 원하니까, 내가 필요하니까 억지로 그냥 연명하듯이 하는 그런 일이 아니라요. 나도 이걸 잘해요. 그리고 나한테도 이 일이 쉬워요. 편해요. 그 나쁘지 않아요. 할 때 어느 정도 즐거움도 있어요. 재밌어요. 근데 사람들이 너무 좋아해요. 나를 필요로 해요. 그 일이 가장 좋은 거거든요. 일반 분들에게. 이제 마지막으로 조언 카드 봐보면요. 1번 분들 상여 카드 나왔어요. 상여 이제 누가 죽었을 때 모습이죠. 그러니까 관. 근데 이 카드 이미지를 보면 관이 되게 화려한 꽃들로 꾸며져 있는데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 그래봤자 죽었잖아요. 시체잖아요. 시체가 담긴 그 관이 화려하게 꾸며져 있어봤자 뭐 하겠어요? 뭘 뜻하는 거냐면 빛 좋은 개살구인데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일본 분들이 자신의 삶에 대해 늘 가져오던 생각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내 삶은 멀리서 보면 굉장히 화려하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많이 부러워하고 존경하고 우러러보는 면도 많다. 하지만 이제 내가 볼 때 내 삶은 정말 보잘것없다. 초라하다. 공허하다. 그런 생각을 남몰래 많이 해오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남몰래라는 건 말했듯이 어제 말해도 공감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숨죽여서 울고 어제 일기장 같은 데나 고민을 쓰고 이렇게 되는 거죠. 아, 내가 말해봤자 사람들한텐 배부른 고민이니까. 한편으로는 또 아까 사람들과 기준치가 다르다, 동상이몽이다 말했던 것처럼 일본 분들이 나는 되게 현실적으로 서툰 부분이 많고 내가 아는 것만 잘 알고 그냥 어떻게 보면 잘 포장된 연예인 같다, 헛똑똑이다 그렇게도 생각이 드셨을 수 있거든요. 또 남들의 행복을 위해서는 참 많이 애써주고 정말 필요한 존재로 여겨질 것 같은데 일본 분들이 종종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는 좀 애쓰며 살지 못하는 그런 면도 커 보여요. 그래서 결국 예의가 되는 건 내면의 행복. 겉으로 꽃을 둘러놓으면 뭐하냐. 그래봤자 관인데, 그래봤자 산송장인데, 그게 아니라 이제 일본 분들 그런 꽃이 둘러져 있지 않아도 내 마음이 풍족한 느낌? 내가 정말 살아있는 느낌? 그런 걸 줄 수 있는 때가 언제일까? 어떤 걸 해야 일본 분들이 살아있음을 느낄까? 그걸 좀 생각을 해보시고 그런 순간들을 일상에 많이 만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뭐라도 있거든요. 내가 좀 심장이 뛰고 기분이 좋을 때. 근데 살다 보면은 그런 순간보다는 뭔가를 참고서 견디는 순간이 압도적으로 많잖아요. 그 비중을 조금 조절을 해보자는 거죠. 반드시 해야 되는 일, 반드시 참아야 되는 일도 물론 있지만 그 사이사이에 이렇게 물을 주듯이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했을 때 기쁜 거를 좀 끼워 넣어 보자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그게 또 낭비일 수 있지만 사치일 수 있지만 일반 분들에게는 그렇지 않아요. 그런 순간들 하나하나가 정말 내 삶에 물을 주고 오히려 더 무언가를 크게, 울창하게, 잘하게 만들거든요. 제가 숲의 관리자가 되셔야 한다 그랬죠? 숲을 키워야 한다 그랬죠? 숲을 키우는 데에는 정말 많은 애정이 들어가요. 많은 관심과 돌봄이 필요해요. 그게 일본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적으로도 물질적으로도 또 감정적으로도 내 자신에게 많이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상반기가 되셨으면 합니다. 네, 그럼 1번 분들 리딩 여기까지 마칠게요. 여러분 벌써 2월이 다 갔죠? 이제 꽃샘추위 지나 3월인데요. 다들 봄을 잘 보내고 계실지 궁금하네요. 멤버십 혜택 변경된 거 있어서 설명을 좀 드려요. 저희 그 두꺼비 등급에서부터 볼 수 있는 게시물로 제가 매주 주간 운세 올려드리고 있었는데요. 근데 지난번부터 타로로 보는 주간 운세 외에 사주 일간별로 보는 주간 운세도 격주로 올려드리고 있거든요. 이건 참잘 등급 이상부터 보실 수 있는데 참잘 등급부터는 또 저한테 타로 공부하시면서 궁금한 부분들 따로 물어보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깊은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만든 등급이니까요. 필요한 부분들 적극 활용하시면서 함께 좋은 에너지를 주고받아요.
그럼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제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려요. 후원해주시는 분들도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한테 써주신 마음 그 이상으로 돌려받으실 거예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리딩에 앞서 반가운 소식 하나 전할 게 있는데요. 김은방 타로 구매하고 싶다. 재펀딩 안 하냐는 문의가 그동안 정말 많았는데 이번에 텀블벅에서 진행하는 오컬트 기획전에 제가 참여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앵콜 펀딩이 열리는데요. 이번 앵콜 펀딩에서는 새로운 선물들이 많이 준비가 돼요. 우선 김은방 타로를 백과사전처럼 낱낱이 파헤칠 수 있는 저만의 비법이 가득한 김은방 참고서가 실물로 제작될 예정이고요. 많이 좋아해 주셨던 키링 부적, 여기 제 책상에도 걸려있는 키링 부적의 연계 상품으로 새로운 디자인의 부적 그립톡이 또 출시가 됐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페이지는 아마 3월 10일쯤 공개 예정이 될 것 같은데요. 확실한 스케줄 나오면 다시 한번 공지해 드릴게요. 후원하지 않으시고 그냥 이벤트 참여만 하셔도 받아가실 수 있는 선물들이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멤버십 혜택 변경된 부분들도 오늘 리딩 말미에 말씀드리려고 하니까 오늘 리딩 끝까지 들어주세요. 네, 그럼 시작할게요. 우리 이번 분들 봐볼게요. 이번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 먼저 얘기가 되냐면 명확하게 미래를 읽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데요. 그러니까 다들 뭔가 주변을 보면 어떤 사건이 터지고 나서 그때 돼서 아차, 그때 그랬어야 됐는데 그거 그러지 말았어야 됐는데 뭐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후회도 하고. 그리고 또 옛날에 나한테 혹시 어떤 조언을 해줬던 사람 말이 맞아 들어왔을 때 그 말을 그냥 지나치면 안 됐었는데 하죠. 그러니까 이번 분들은 여기서 그때 그 말을 해줬던 사람이 되는 건데요. 그러니까 뭔가 미래를 예언하고 흐름을 읽고 이 지금 첫 번째 카드를 보면은 은여가 의원과 함께 약을 막 짓고 있어요. 약을 만들고 있어요. 왕실에서 이제 왕족들이 먹을 왕족에게 필요한 그런 약을 만들고 있는 건데 이게 지금 필요해서라기보다는 앞으로 어떤 일이 생겼을 때 대비를 하기 위함이거든요. 상비약을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결이에요. 그러니까 이번 분들이 따지고 보면 이렇게 꼭 그런 약국에서 파는 약이 아니더라도 사람들에게 약이 될 무언가를 미리 준비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정체성이 설명이 돼요. 그래서 지금 생각이 나는 게 코로나 때 다들 마스크를 엄청 썼고 마스크 공장이 엄청 이제 빨리 활성화가 되었잖아요. 그거를 미리 좀 직감을 하고 뉴스 같은 거를 통해서 다음에는 뭐 이런 일이 생기겠구나 이렇게 대비를 하고 또 흐름을 읽은 사람은 미리 마스크를 생산해서 팔거나 아니면 마스크를 싼 가격에 많이 사놨겠죠.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제 전쟁 문제로 막 유가가 많이 올랐잖아요. 이것도 미리 이런 문제를 조금 알고 있었다면은 뭐 기름 관련 주식을 사놓는다든지 조금 더 앞서서 사람들이 당황할 때 나는 그 옆으로 피해서 뭔가 이득을 보는 그런 사람들도 있겠죠. 이번 분들에게도 이런 시대의 흐름을 읽는 눈이 있다고 이제 설명이 되는데요. 타인의 미래를 대비해주고 어떤 해결사 역할을 해주고 해결책을 주고 근데 이거를 또 그냥 공짜로 줄 수는 없겠죠. 이번 분들이 앞서간 만큼 이번 분들을 따라오는 사람, 뒤에서 이제 이번 분들을 따라와서 이번 분들에게 어떤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은 그만큼 대가를 이제 치러야 될 거예요. 이 대가는 이제 물질적인 것도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번 분들은 뭔가 발명을 하거나 개발을 하거나 이런 쪽 일이 정말 밝다고 얘기가 되는데요. 직업적으로도 뭔가 만들고 새로운 것을 계속 연구하고 이런 거 잘 맞으시고요. 그리고 그냥 이론에 그치고 학문만 파고 지식에만 파고들고 이런 것보다는 이제 기술로 연결을 시키는 거. 그러니까
의학을 공부해서 약을 짓고 약을 만들어내는 그런 것처럼 뭔가 사람들한테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거, 뭐 아이디어, 발명 이런 것들. 근데 이제 발명이라고 하면은 또 되게 대단한 것들, 거창한 걸 생각하게 되는데 막 이렇게 에디슨 정도의 대단한 발명이 아니어도 돼요. 어렵지 않게 그냥 생각해도 돼요. 음, 예를 들어서 그냥 정말 간단하게 만든 음악이어도 듣는 사람이 재밌어 하면은, 듣는 사람이 좋아하면, 귀가 즐거우면 그것도 선한 영향력이고, 또 내가 뭐 그림을 그리고 뭐 글을 쓰고 이런 것들, 혹은 영상을 만들고 하는 것도 이제 보는 사람들한테 즐거움을 줬다면 그것도 선한 영향력이에요. 그러니까 즉 타인의 감정을 플러스로 만들어주는 거. 뭔가 이제 기분 좋은 감정, 여운을 남기는 게 다 선한 영향력인데, 이번 분들 이제 그쪽으로 되게 많은 힘을 가지셨다, 이렇게 읽혀져요. 특히 이런 영향력은 작은 곳에 쓰는 것보다 큰 곳에 쓰는 게 맞다고 또 설명이 되거든요. 예를 들어, 이번 분들이 정말 뭐 가르치는 걸 잘해요. 너무 어려운 것도 너무 쉽게 잘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제 뭐 유치원생, 초등학생들을 가르치는 데 쓰고 있다? 이거는 너무 이제 작게 쓰는 거에 해당이 되겠죠? 왜냐면 그 정도의 수준은 다른 사람들도 가르칠 수 있고, 또 가르치는 받는 대상에, 아, 유독 이 선생님은 너무나 잘 가르쳐 라고 생각하기에는 이제 가르치는 내용 자체가 그렇게 어렵지가 않잖아요. 즉, 남들이 조금 하기 어려운 것을 쉽게 해내는 사람이다, 이번 분들은. 그래서 그쪽으로 밀고 나가야 된다, 또 이렇게 강조가 되는데요. 뭔가 말했듯이 공부를 해서 기술로 만드는 거, 기술화하는 거, 그리고 그 쉬운 길을 알려주는 거, 뭐 수능이든 주식, 부동산 투자든 이커머스든 이런 타로든 뭔가 어떤 분야든 시작하는 데는 많은 진입 장벽이 느껴지잖아요. 왜냐면 모르니까. 원래 그 기초적인 단계를 넘어가야지 계속 뭔가 배우고 싶고 해볼 만한데 라는 생각이 드는데 처음에 시작할 때는 너무 그 벽이 높아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거를 좀 깨줄 수 있는 게 우리 입원분들이에요. 입원분들은 뭔가 이 정도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뭔가 희망을 사람들이 가지게끔 하고 더 쉽게 배울 수 있는 지름길을 선도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데이터를 제공하는 건데요. 여기 두 번째 카드가 자경루예요. 그러니까 물시계, 장영실이 만든 물시계잖아요. 근데 이것도 데이터잖아요. 자경루라는 데이터를 통해서 사람들이 시간을 가늠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없을 때는 시간이 뭔지 어떻게 뭐 시간의 흐름을 알아야 되는지 전혀 모르고 불편하게 살았잖아요. 그 불편함을 미리 없애줬으니까 사람들이 이제 대가를 치르게 된 거죠. 그 대가는 장영실에 대한 존경이겠죠. 그러니까 미리 존재하는 무언가를 만드는 거예요. 이전에 없던 무언가를 이번 분들이. 그리고 그걸 지표로 다른 사람들이 이번 분들의 영향력을 체감하게 되고요. 아, 맞아. 이번이 그랬지. 이번이 했던 말이 맞았어. 하면서 이번 분들 리스펙하면서 또 이번 분들에게 아까 말했듯이 물질적인 대가를 또 지불할 수도 있고요. 지금 더 추가적으로 얘기가 되는 거는 이번 분들에게 보여지는 귀 눈인데요. 뭔가 네가 여기서 이럴 애가 아닌데 넌 조금 더 크게 가야 되는데 라고 이번 분들을 알아보고 조금 더 큰 물에서 놀 수 있게끔 해주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뭐 그런 말 있잖아요. 열 아들보다 잘 키운 딸 하나가 낫다. 그냥 비유적인 표현인데요. 정말 내 딸내미 진짜 왜 이렇게 기특하지? 내 딸랑고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이번 분들만 생각해주고 또 이번 분들을 위해서 헌신을 해줄 그런 사람이 좀 보여져요. 지금 비유가 되는 건 왕과 도승지의 관계인데요. 약간 비서 역할이잖아요. 예전 시대로 따지면 도승지가 왕의 명령을 받고 왕이 필요한 것들을 다 해주고 둘은 물론 신분이 다르고 상하 관계지만 사실 남들에게 절대 말할 수 없는 비밀스러운 얘기를 다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도승지가 정말 충직하게 자기의 모든 걸 바쳐서 왕의 일을 맡아주죠.
즉, 나와 정말 한뜻으로 한 마음이 되는 사람, 그리고 아주 어려운 일, 어려운 장애물, 어려운 난관 앞에서도 함께 힘을 합쳐서 나아갈 수 있게끔 해주는 사람. 그런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그 도움을 깔고 이번 분들이 조금 올라가시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는데요. 여기서 조금 더 눈여겨볼 거는 이번 분들에게 오는 귀인도 그렇지만 이번 분들이 못 만났던 사람들, 어긋났던 사람도 있잖아요. 그동안에. 그러니까 즉 내가 만나는 사람도 못 만나는 사람도 이번 분들은 다 하늘의 뜻이다. 그렇게 얘기가 되거든요. 지금 마지막에 보면 천살 카드가 나왔는데 이제 천살은 뭐 천재지변, 사고, 사고수, 뭐 구설 이런 것처럼 내 의지와 다르게 정말 외부에서 일어나는 그런 충격 있잖아요. 나한테 왜 이런 일이? 그러니까 천둥, 번개, 날벼락 같은 일이 조금 생길 수 있다. 이 말은 신의 개입을 받는 사주다라는 건데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흘러가긴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내가 노력이 부족해서도 절대 아니고요. 노력을 정말 많이 했는데 정말 억울하게 미끄러지는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 억가를 당한다고 하잖아요. 얘가 이렇게 될 애가 아닌데 라는 생각을 주변에서도 많이 한단 말이에요. 얘가 이렇게 떨어질 애가 아닌데, 이렇게 살 애가 아닌데. 근데 사람이 한 번 겪기도 어려운 일을, 즉 이번 분들은 수도 없이 겪으며 살았겠다. 근데 이게 정말 서로 서 있는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이번 분들을 또 이해하기도 어려워요. 그게 되게 좀 마음이 아픈 부분인데, 이번 분들이 정말 이렇게 수없이 억가를 당하면서, 쌓인 것들, 뭐 경험한 것들을 옆에 말하고 주변 사람한테 말하고 풀고 싶어도 얘기를 하면, 아, 이번에 조금 이상하다. 허언증이 있다. 예민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 답답해 빛을 노르시죠? 이 천살은 그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고도 신을 원망하거나 엇나가거나 하기보다는 나한테 올 것은 당연히 나한테 오고 오지 않을 것이라면 당연히 오지 않는다라는 생각으로 좀 흐름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게 나한테 오는 사람 또한 결국 신이 보내준다라는 말은 만날 사람은 또 어떻게든 만난다는 뜻이기도 하거든요. 천살 있으신 분들은 그니까 뭔가 그냥 넘어갈 실수도 그냥 넘어가지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정직하고 겸손하게 살아가면서 정말 누군가 나를 지켜보고 있고 나는 매 순간 하늘의 심판을 받는 거다라는 기분으로 어떻게 보면 조금 경건하게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좋은 쪽으로만 발현이 되어서 뭔가 하늘과 연결되는 나의 에너지, 수호령의 기운 이런 거를 나의 직관력으로 또 풀 수가 있어요. 빠르게 촉을 제가 받아들이고 뭔가 이렇게 미래를 보고 아이디어를 통해서 뭔가 개발하고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게 천살 때문이기도 하거든요. 뭔가 남들이 하기 어려운 것을 만들어낸 사람은 그 당시에 조금 이해받지 못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난 후에 정말 큰 위인으로 대접받죠. 아, 이번 분들이 가질 명예가 바로 그것이에요. 이제 다른 카드들 좀 더 봐볼게요. 이번 분들 지금 이제 완드 2번 첫 번째로 나왔어요. 야망, 멀리 보는 거, 큰 그림을 보는 거에 대한 카드인데요. 바로 또 같은 내용 강조가 되네요. 방금 말했듯이 이번 분들의 현재는 좀 다른 사람들한테 이해를 받지 못한다를 넘어서서 아까 말한 그 억가, 그 박해를 받는 거죠. 되게 많이 억울할 수가 있어요. 좀 마녀 사냥 당하는 기분? 그러니까 천재끼가 있다. 천재는 외롭다라는 말처럼요. 이번 분들이 자신만의 공상, 자기만의 생각, 상상 이런 거를 이렇게 외부에 꺼내놨을 때 그만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 보니까 그들이 좀 비웃거나 조롱까지도 할 수가 있어요. 그게 되겠냐는 식으로. 근데 이번 분들은 이제 여기서 조금 생각에 오차가 생기는 게 자기는 미리 봤거든요. 그게 될 것 같은 미래를. 근데 이제 사람들의 반응이 그렇게 엇갈리니까 정말 내가 착각하는 건가? 이렇게 나를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카드에서는 그러면 안 된다. 이번 분들이라도 이번 분들의 생각을 믿어야만 한다. 그 다른 사람들이 가는 길과 이번 분들이 가는 길은 확연히 다르다. 이렇게 말을 해줘요.
이제 이어서 선카드, 월드카드, 카드가 다 너무 좋아요. 근데 이게 또 공통적으로 이제 신고와 연결성을 다시 한번 짚어주거든요. 신의 보호. 그러니까 즉 이번 분들은 도 아니면 뭐다 좀 양극화되어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까 제가 이번 분들 만나게 되는 사람도 헤어지게 되는 사람도 결국은 정해져 있다 하늘의 뜻이다 말씀을 드린 것처럼 내가 잘 되는 일도 망하는 일도 결국 정해져 있는 분들이 아닌가. 그러니까 이번 분들은 특히나 뭔가 좀 안 되는 일을 오래 붙잡고 내가 부족하다, 내 아이 노력 부족이다, 내가 더 잘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 그냥 나로서 지금의 나, 변화하지 않고도 그냥 이 모습대로 잘 될 수 있는 거, 잘할 수 있는 거를 좀 연구하셔야 되는 분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망할 수 있다 라고 말한 거는 가장 대표적인 예시가 다른 사람들 밑으로 들어가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한테 이해받기 애쓰는 일, 그리고 인정받고 사랑받고 공감받으려고 더 헌신하는 일, 그런 걸로는 바뀌는 게 없어요. 말했듯이 이번 분들은 멀리 내다보는 사람이거든요. 이번 분들이 맞았다는 거, 그리고 자신들이 틀렸다는 거는 그 사람들이 나중에 이해를 해요. 그거는 이제 시간이 해결할 문제예요. 그래서 이번 분들이 그때까지 할 일은 그들이 시간이 지나고서야 이해할 자신만의 이번 분들의 세계를 그냥 더 견고히 꾸려가는 것이에요. 지금 계속 신이 강조가 됐는데요. 신은 자기가 아끼는 인간이 남 앞에서 고개 숙이는 거 원치 않아요. 왜냐면은 너는 곧 나이기도 하니까. 너의 가치가 떨어지는 건 나의 가치가 떨어지는 일이기도 하니까. 너는 나를 증명해야 하고 나를 자랑스럽게 만들어야 하니까. 즉 이번 분들이 더 대접받고 이번 분들 자신으로서 개인으로서 1인으로서 우뚝 서는 게 모두가 편해지는 길이다 또 이렇게 읽혀져요. 뭔가 프리랜서, 사업, 퍼스널 브랜딩, 전문직 등 좀 개인적인 일들이 잘 맞으실 분들이고요. 마지막에 제살 카드가 나왔는데 이 제살도 흉살이에요. 천살, 제살, 즉 이번 분들 카드가 되게 많이 세요. 어떻게 보면 신벌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그러니까 신의 기운, 조상의 기운을 좀 많이 타신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데요. 제살도 약간 어떤 위기, 나를 시험하는 그런 위기가 삶에 되게 많은 그런 살이에요. 그때 내가 또 왜 이런 일이 나한테 하고 꼬꾸라져 버리면은 안 되고 오히려 그걸 전화위복으로 좀 쓸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번 분들을 어떤 함정에 빠지게끔 하려고 하거나 누군가 이번 분들을 질투해서 좀 안 좋게 몰아간다거나 혹은 어떤 법적인 그런 문제에 휘말리게 만든다거나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때 오히려 이번 분들이 본인이 틀리지 않았다는 거를 이제 강하게 보여주면서 판을 뒤집을 수도 있는 그런 살이에요. 이제 말 그대로 위기를 기회로 어떤 이번 분들만의 카리스마와 지혜를 보여주면서 나라는 사람을 더 견고하게 세울 수가 있기도 한 거죠. 그래서 이번 분들은 이제 좀 카드가 좀 세게 나온 만큼 혹시 아직 진로를 고민하시는 분들이라면 조금 센 직업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추천을 하는 것은 뭔가 이제 의사라든지 간호사라든지 아니면 타투 같은 것처럼 이렇게 바늘을 다루는 그런 일, 날카로운 거를 다루는 일을 조금 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아니면 군인, 경찰, 사자 들어가는 거, 변호사, 검사, 판사 이런 것처럼 조금 높은 직업, 저 사람들한테는 조금 함부로 하면 안 돼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직업들이 추천이 돼요. 혹은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조금 더 예술적인 일, 나의 감수성, 어떤 지적 능력을 활용해서 뭔가 만들고 개발하는 일도 좋고요. 그러니까 제가 도 아니면 뭐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번 분들 스스로 나 지금 애매하다, 중간에 있다 이렇게 느낄 때 가장 좀 많이 건강적으로도 그리고 또 정신적으로도 힘든 것들이 몰아서 이제 올 수 있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지금 이번 분들에게 들어와 있는 그 사람의 운을 딛고서 또 이번 분들을 보살피는 그 수호신의 버프를 받아서 점프업 하실 수 있는 운이 또 들어와 있으니까요. 이제 조언 카드 봐볼게요. 이번 분들 지금 개천에서 용난다 카드 나왔어요. 입신양명. 그러니까 높은 곳으로 확 점프해버리는 그런 카드예요.
바로 그 높은 곳으로 점프원 말했는데 진짜 점프 카드가 나왔어요. 지금 진짜 강하게 드는 느낌은 이번 분들의 수호신이 이번 분들을 높은 곳으로 진짜 올리고 싶나 봐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듯이 너는 나다. 넌 나의 본이다. 네가 힘든 건 내가 힘든 거, 네가 욕먹는 거, 내가 욕먹는 거. 난 그거 두고 볼 수 없다. 이거죠. 그래서 너를 가장 높은 곳에 올려놔야 된다. 이게 이번 분들 신의 마음이래요. 그래서 이번 분들 여기서 가장 주의할 것은 나의 가치를 한정 짓지 않는 거예요. 내가 그걸 할 수 있을까? 내가 과연? 이렇게 자꾸 자기를 의심하는 거?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오히려 칭찬을 해줘도 그걸 의심하는 거. 그 이번 분들의 시는 누구도 함부로 하고 누구도 무시하지 못할 따지고 보면 또 암행어사 몇 패 같은 거를 이번 분들 손에 쥐어주고 싶은 거예요. 지금 이 카드의 키워드는 뭐 소원 이루어지는 거, 소원 성취, 시험에 붙는 거 등등 높은 직책으로 내가 올라가고 내 밑에 사람들이 생기는 거거든요. 더 이상 남들에게 고개 숙이지 않는 거. 그러니까 그런 위치가 주어져도 선물같이 그런 상이 주어져도 내 마음이 아랫사람이면은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반대로 그런 위치가 주어지지 않아도 내 마음이 이미 윗사람이면 그 사람은 당연히 그 윗사람의 역할을 언젠가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번 분들 마음이 이미 나는 윗사람이다 이렇게 새기고 있어야 돼요. 나한테 하대하고 나를 함부로 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왜냐면 나의 신이 그렇게 나를 만들었으니까. 나의 신이 그렇게 나를 바라보고 보살피고 있으니까. 아셨죠? 네, 그럼 이번 분들 리딩 여기까지 마칠게요. 여러분 벌써 2월이 다 갔죠? 이제 꽃샘추위 지나 3월인데요. 다들 봄을 잘 보내고 계실지 궁금하네요. 멤버십 혜택 변경된 거 있어서 설명을 좀 드려요. 저희 그 두꺼비 등급에서부터 볼 수 있는 게시물로 제가 매주 주간 운세 올려드리고 있었는데요. 근데 지난번부터 타로로 보는 주간 운세 외에 사주 일간별로 보는 주간 운세도 격주로 올려드리고 있거든요. 이건 참잘 등급 이상부터 보실 수 있는데 참잘 등급부터는 또 저한테 타로 공부하시면서 궁금한 부분들 따로 물어보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깊은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만든 등급이니까요. 필요한 부분들 적극 활용하시면서 함께 좋은 에너지를 주고받아요. 그럼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제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려요. 후원해주시는 분들도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한테 써주신 마음 그 이상으로 돌려받으실 거예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리딩에 앞서 반가운 소식 하나 전할 게 있는데요. 김은방 타로 구매하고 싶다. 재펀딩 안 하냐는 문의가 그동안 정말 많았는데 이번에 텀블벅에서 진행하는 오컬트 기획전에 제가 참여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앵콜 펀딩이 열리는데요. 이번 앵콜 펀딩에서는 새로운 선물들이 많이 준비가 돼요. 우선 김은방 타로를 백과사전처럼 낱낱이 파헤칠 수 있는 저만의 비법이 가득한 김은방 참고서가 실물로 제작될 예정이고요. 많이 좋아해 주셨던 키링 부적, 여기 제 책상에도 걸려있는 키링 부적의 연계 상품으로 새로운 디자인의 부적 그립톡이 또 출시가 됐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페이지는 아마 3월 10일쯤 공개 예정이 될 것 같은데요. 확실한 스케줄 나오면 다시 한번 공지해 드릴게요. 후원하지 않으시고 그냥 이벤트 참여만 하셔도 받아가실 수 있는 선물들이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멤버십 혜택 변경된 부분들도 오늘 리딩 말미에 말씀드리려고 하니까 오늘 리딩 끝까지 들어주세요. 네, 그럼 시작할게요. 우리 3번 분들 봐볼게요. 3번 분들 지금 되게 바쁜 시기에 놓여 계신 것 같은데요. 이 영상을 보는 이 시기가 3번 분들에게는 되게 많은 변화와 그 이동의 흐름이 들어와 있는 시기거든요. 그리고 3번 분들은 뭔가
큰 한 번의 이동보다는 이제 자잘하게 계속 이동을 하면서 계단식으로 성장을 해가는 그런 모습들이 강조가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역마와도 관련이 있는 건데요. 이렇게 옮긴 자리에 내가 아예 정착을 하고 딱 이렇게 좌정을 하는 게 아니라 옮긴 게 다른 옮기는 거를 위해서 이제 사전적으로 옮긴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동을 위한 이동이 되는 거죠. 약간 이런 변화가 잦은 게 또 어떤 사람에게는 스트레스가 될 수도 있겠지만 사람분들은 어떻게 보면 그렇게 변화를 하지 않을 때, 이동을 하지 않을 때 삶이 더 정체되고 무료해지고 반대로 이제 스트레스를 좀 받으실 수가 있다 이렇게 읽혀져요. 근데 다만 이런 좀 폭풍 같은 환경 안에서 계속 뭔가 변하고 바뀌고 이럴 때는 내가 중심을 잘 잡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의 그런 의견이나 생각이나 또 행동에 휩쓸려 갈기가 쉽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생각이 내 생각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무엇보다 좀 중심을 잡아야 하는 시기다 또 이렇게 얘기가 되는데요. 그 멘탈이 되게 좀 중요한 때인 것 같아요, 사모분들. 지금 첫 번째로 나온 카드가 거북선 카드예요. 그러니까 임진왜란 때 이 거북선 다들 알고 계시죠? 적에게 내 죽음을 알리지 마라 그런 것도 있잖아요. 이제 거북선의 주인공인 이순신 장군의 명대사 상징어죠. 그러니까 지금 전투가 되게 기울고 있고 우리가 질 것 같고 저쪽이 더 많이 이제 우세한데 우리는 병력도 별로 없고 지금 배도 얼마 안 남았는데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 흔들리면은 그냥 지는 거예요. 근데 이때 우리가 배가 많은 척을 하자. 우리가 아직 죽지 않은 척을 하자. 이 작전으로 이제 밀고 나가서 오히려 적의 기세를 꺾었잖아요. 그니까 지금 내 상황을 그대로 투명하게 보이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는 좀 전략적으로 블러핑을 해서 상대방을 좀 기선제압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다. 또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사모분들이 이제 사람과의 어떤 갈등에 처해 계시거나 아니면 어떤 송사 문제라든지 뭔가 협의를 봐야만 하는 계약 문제라든지 그런 게 있으시면 사모분들이 그 사람 의견에 따라가면서 근데 저는 이렇게 조금 하고 싶은데 안 될까요?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사모분들의 의견을 강하게 밀고 나가면서 이제 협상으로 가셔야 돼요. 나는 이걸 원한다. 이렇게 하지 않을 거면 안 한다. 알아서 생각해라. 이러고 그냥 딱 돌아서 버리셔야 하는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돌격해라. 야수의 심장을 가져라. 막 이런 것들이 얘기가 돼요. 그냥 앞으로 쭉쭉 밀고 나가야 된다. 후진은 없다. 그러니까 전략이 중요하고 말씀드렸듯이 정직하게 가면 좀 힘들 일이기도 하고 그래서 사모분들이 최대한 자신의 입장에 유리하게 어떻게 하면 내가 조금 더 손해를 덜 보고 편할 수 있을까? 이걸 많이 생각하셔야 된다고 하고요. 이제 한편으로는 아까 말한 것처럼 그런 어떤 사람과의 갈등이나 사람과의 어떤 협의를 봐야 하는 문제에 놓여 계실 때 그 사람의 약점을 좀 많이 생각해야 된다고 해요. 지금 더불어서 얘기가 되는 게 머리를 쏴라 해요. 어깨, 가슴, 다리, 팔 아니고 머리를 쏴라. 아주 치명타를 입히라는 소리잖아요. 이게 막 공격해라 반드시 그런 게 아니라요. 이제 그 사람이 가장 약하고 또 그 사람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가 뭘지를 먼저 간파를 하고 나도 움직여야 한다는 소리예요. 어떤 연애적인 문제로도 해당이 될 수 있겠죠. 지금 상업분들 조금 우려가 되는 게요. 또 카드가 불장난을 얘기를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재밌지만 한편으로 장기적으로 볼 때 되게 위험해질 수 있는 사람분들에게 손해가 날 수 있는 그런 관계에 대해서도 짚어줘요. 그러니까 여기 두 번째 카드를 보면은 훗날 왕좌를 이제 물려받을 왕의 아들 왕자하고 똑같이 닮은 다른 이제 거지 소년하고 만나갖고 우리 똑같이 생겼으니까 옷 한번 바꿔 입어볼까? 이렇게 장난을 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옷을 바꿔 입으면 다른 사람들은 옷 입은 걸로만 판단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거지 소년이 내가 왕자인데? 라고 해버리면 답이 없는 거란 말이죠. 혹은 또 만약에 뭐 신체에 구별할 수 있는 특징, 내 어디 부위에 뭐 점이 있다든지 그런 게 있다면 나중에라도 진실은 밝혀지고 그때는 이제 거지 소년이 죽을 수도 있겠죠. 벌을 받아서. 그러니까 어쨌건 끝이 조금 위험한 거, 파국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관계잖아요.
근데 얘네가 왜 이런 걸 했을까 생각을 해보면 일상에 도파민이 부족해서. 그러니까 사서 발등을 찍는 거죠. 그냥 재미있게 한번 놀아보고 싶어서 했는데 나중에 이제 후회할 짓이 된다는 거죠. 즉, 사모분들이 내가 이렇게까지 되려고 한 건 아니었는데 처음부터 이럴 생각은 아니었는데 라는 생각으로 끝이다. 무언가가 조금 이제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그거를 미리 주의하셔야 된다. 사람 관계에서 그냥 지금 재밌다고 지금 도파민이 돌고 지금 이런 불장난이 짜릿하다고 해서 내가 너무 이렇게 극단으로 가면 안 된다. 항상 중간을 좀 지켜야 된다. 중심 잡아야 된다. 다시 한번 얘기를 해줘요. 이거 어떻게 보면 지금 기분에 의한, 기분파에 의한 그냥 도박에 가까울 수 있다. 이렇게까지 설명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단기적인 쾌락이죠. 지금 당장에 내가 단기적으로 재밌고 좋고 근데 위험하고 장기적으로 볼 때는 나를 해칠 수 있다. 이 나를 해칠 수 있다는 거는 내 것이었던 거 혹은 나의 것이 될 뻔한 것이 이제 내 손에서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손해를 보는 거잖아요. 그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다 조금 불안정해질 수가 있거든요. 근데 한편으로 이제 생각이 드는 게 사모분들의 이런 좀 불장난을 구미를 당기게 할 그런 사람, 인연이 이런 이동의 과정에서 만나게 되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계단식으로 올라가신다고 했는데 그 계단을 올라가는 계단 타는 과정에서 만나게 된 사람하고 조금 사모분들이 내가 계단 계속 올라가야 되는데 그 사람하고 노는 것 때문에 이제 정신이 팔려서 계단 못 올라가고 정체될 수 있겠다. 그래서 이걸 조심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 이동이 끝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작은 이동을 하면서 그 다음 이동으로 넘어가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도움닫기인 거예요. 거쳐가는 과정, 필요한 단계, 내 진짜 목표를 위해서 이게 끝이 아니고, 그러니까 즉 오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고난도, 어떤 기쁨도 사모분들에게 지금 단기적인 이동, 이게 진짜 끝이 아니라 그거보다 더 좋은 게 남아있기 때문에 어떤 내 눈앞에 있는 거에 너무 만족을 해서 여기에 너무 머무르려고 해도 안 된다. 뭐 예를 들어서 사람분들이 계약 같은 거, 뭐 동업관계 같은 걸로 조금 이득을 보고 있는데 그래도 이런 거 처음 해보고 이 정도씩 처음 받아보고 너무 좋은 거예요. 거기에 빠져 있으면 안 돼요. 그 이상으로 또 올라가실 수 있는 분들이다. 올라가야 한다. 이렇게 얘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약간 기한이 정해져 있는 프로젝트 이런 걸 임하시는 것 같기도 해요. 딱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는 일 아니면 딱 계약 관계로 1년 동안 하는 일 이런 식으로 내가 이 기간 동안 이걸 잘 완수를 해서 이런 평가를 받아야 하는 좀 그런 상황에 계신 분들이라면 더더욱 나는 그때까지만 잘해주고 다음 스텝으로 간다. 이거를 꼭 기억을 하시라고 하고요. 그 이번 분들 마지막 카드에 지살 카드가 떴는데 이 지살이 역마랑 비슷하면서 달라요. 역마는 이제 원치 않는데 내가 왜 이럴까 하면서 계속 떠돌이 하는 거고 지살은 자기가 원해서 좀 이렇게 능동적으로 이동을 하는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환경이 바뀐다는 거는 약간 같이 지내던 사람들하고 좀 떨어져 지낼 수 있다는 말이기도 해요. 그래서 독립을 하시게 되거나 아니면 뭐 주말 부부 같은 거 하시게 되거나 뭐 해외 이동, 기숙사 생활 등등 좀 새로운 땅을 이 지라는 말이 땅지잖아요. 그 새로운 땅을 밟아 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져요. 근데 제가 지금 사원분들 되게 바쁜 시기, 바쁜 흐름에 지금 놓여 계시다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머무르려고 하지 않고 계속 계단 타면요. 근데 지금이야말로 내가 하는 만큼 다 거둘 수 있는 때이다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시기에는 내가 들인 노력보다 돌아오는 보상이 적기도 하잖아요. 근데 지금의 사모분들은 내가 뿌린 만큼 거둔다. 이 계단은 천국의 계단이다. 이제 다른 카드들 좀 더 봐볼게요. 사모분들 지금 황제하고 컵퀸 카드가 같이 나란히 나왔어요. 그러니까 성질이 좀 다른면서도 비슷한 면이 있는 그런 카드들인데요. 일단 둘 다 생각이 좀 많아요. 그리고 움직이지 않는다, 한 자리에서 생각하느라고. 그러니까 내 자리, 내 무게에 대한 근심, 걱정이 많다. 그리고 또 다른 면을 보자면 행동파. 한쪽은 행동파고 한쪽은 감수성파. 그러니까 F와 T가 좀 공존하시는 분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생각이 많다는 건 약간 그런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사모분들의 장점을 말해 주거나 "이것 좀 해 봐. 이런 거 잘할 수 있겠는데?" 이렇게 제안을 해 줘도 '아 내가 그런가?' 약간 자기 객관화가 잘 안 돼요. 그리고 또 나한테 어떤 복이 굴러 들어와도 '내가 이걸 가져도 되나?' 약간 이렇게 필요 이상으로 정직하고 막 죄책감 같은 것도 잘 느끼고 그렇게 머뭇머뭇하다가 또 기회를 놓치고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전략적으로 가야 한다고 했는데 그런 전략이 사모분들에게 기본적으로 사모분들의 그동안의 삶에서는 조금 결여되어 있었다 이렇게 보여져요. 지금 생각이 나는 일화가 어 이름을 적으면 뭐 서비스를 준다 막 이런 식으로 이제 놀이방에서 어릴 때 애들한테 이렇게 말해 주면은 어떤 애가 걔 냅다 자기 이름을 딱 이렇게 불러버려요. 자기 대표로 적으라고. 그리고 자기가 서비스를 받아버리는 거예요. 뭐 노래방 같은 데나 그런 놀이기구 타는 그런 데서. 저 어릴 때는 항상 놀러 가면은 이름을 쓰게끔 했거든요. 누가 이제 너네 노는 애들의 대표인지. 그러면 사실 그 A라는 애 이름을 먼저 쓰려고 했는데 B가 자기 이름을 불러버리면 걔한테 서비스가 가는 거예요. 그럼 A는 조금 황당하죠. 근데 이런 A의 포지션이 약간 그동안의 창업분들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은 B의 포지션으로 내가 끼어들어서라도 내 이름을 부르고 내가 가질 수 있는 것들을 좀 찾아보고야 된다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모분들을 조금 많이 흔들어 놓을 수 있는 관계가 다시 한번 강조가 돼요. 근데 이 관계가 아까 불장난이라고 말했던 것처럼 진짜 건강하지는 않아 보이는데요. 원래 건강하지 않은 게 음식도 맛있고 건강하지 않은 취미가 재밌잖아요. 입에서 쓴 게 반대로 몸에 좋다는 말처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모분들의 어떤 좀 구설로 몰고 갈 수 있는 관계처럼 느껴져요. 삼각관계라든지 어떤 다른 제3자가 끼어있는 관계라든지 소문이 좀 날 수 있는 혹은 이렇게 다수가 함께하는 공간이 있잖아요. 회사라든지 뭐 그런 집단 울타리 안에서 조금 높은 직책을 갖고 있는 사람 상사라든지 아니면 대표라든지 그 윗선에서 사모분들을 좋게 보게 되는데 그 옆에 있는 나랑 나란히 있는 뭐 선후배들이 동료들이 나를 굉장히 질투한다든지 약간 이런 삼각관계도 함께 보여지고요. 어쨌거나 이제 사업분들 아까도 제가 뭐 프로젝트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하고 같이 뭔가를 이제 힘을 모아서 해가는 그런 모습들이 예고가 되는데요. 어, 여러모로 좀 이 사람 저 사람 관심이 몰리다 보니까 내가 여기서 그냥 벗어나야 되나? 그만 내려놔야 되나? 이 왕관을 그런 생각을 하면서 또 생각이 많아지는 시기 같아요. 사실 사업분들이 뭐 이런 관심을 그냥 즐기고 뭐 당연히 뭐 그렇지 나를 당연히 그렇게 보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오히려 끼를 부리고 어 오히려 이런 상황을 정말 유리하게 이용하고 이런 성향이었다면 말이 달라질 것 같은데 제가 느끼기에 사모분들은 다른 사람에게 상처도 잘 못 주고 싫은 소리도 못하고 또 남에게 피해를 끼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지 않는 분들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여럿이 있을 때도 뭔가 소외되거나 혼자 있는 사람들, 잘 못 끼는 사람이 있으면 괜히 신경을 쓰여서 내가 조금이라도 챙겨주게 되고 마음도 여리신 분들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 그게 나로 인한 것이다라는 그 퍼센티지가 조금이라도 느껴지면 정말 다 나 때문이 아닌데도 그냥 내가 책임지고 물러나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 사모분들 자기 것을 잘 지켜라. 잃지 마라. 내 손에 쥔 것들 이제 놓을 실수하면 안 된다. 다시 한번 또 얘기가 되고요. 그리고 지금 되게 주목받는 기운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서요. 사모분들 자기를 드러내고 발표한다든지 뭐 선보이고 어떤 무대에 서고 이런 운도 강해요. 그래서 SNS나 유튜브 같은 거 하셔도 잘 되실 것 같고 아니면 실제로 어떤 곳에 나서는 거 내가 이렇게 나의 작품이나 나라는 사람을 이렇게 PR하고 소개하는 것도 좋고 그냥 사적인 관계에서 소개팅을 한다든지 아니면 일적으로 미팅을 한다든지 이런 거에서 전부 다 좀 호감으로 인식이 되실 수 있는 때라고 보여지거든요. 제 외모적으로도 지금이 가장 리즈가 아니신가 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가장 좀 물이 오르고 누가 봐도 눈이 한 번씩은 더 가는 좀 그런 때 와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평소보다 더 뭔가 나를 바라보고 나에게 호감을 갖는 사람이 이제 많을 수 있다. 그래서 이럴 때는 또 내가 보여지는 시선, 보여지는 어떤 사람들의 감정 그런 거를 조금 활용하면 좋거든요. 그 상대방이 나를 바라보는 시선이 뭐 좋고 나를 칭찬하고 그런 거를 그냥 내가 정말 인간적으로만 받아들이고 아 진짜 고맙다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아 이 사람 나를 이렇게 생각하네. 나한테 이런 것까지 이제 주려고 하네. 이런 감정까지 느끼네. 그렇다면 내가 뭘 더 얻을 수 있을까? 내가 이 사람과 어떤 윈윈 관계로 남을 수 있을까? 이거를 항상 먼저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모분들은 조금 더 실용적으로, 조금 더 전략적으로 따지는 습관만 들인다면 정말 어려운 것도 손 안 대고 꼽을 수 있는 그런 흐름이라고 해요. 내가 원하는 걸 좀 더 쉽게 노력을 줄이고 얻을 수 있는 그런 흐름에 와 계셔서 저는 이거를 조금 사모분들이 어떻게든 잘 이용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마지막으로 갑오 카드도 나왔는데 갑오도 자기 표현, 리더십의 상징이거든요. 그래서 말하는 거, 화술과 관련된 일 특히 좋으시고, 또 이미지와 관련된 거, 나의 이미지를 좀 뽐내는 일들 좋으시고, 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업분들이 진짜 끌리는 일을 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남들이 아무리 좋다 잘한다 말해줘도 사업분들 마음이 통하지 않으면 그 일은 할 수가 없어요. 사업분들 원래 그런 분으로 태어나셨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뭐래도 내가 좋은 거 해야 돼. 내가 끌리는 거 해야 돼. 내 관심 있는 거는 진짜 절대로 못해. 이렇게 딱 못을 박아버리시고 자기 만족에 대한 어떤 활동들을 조금 더 늘려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취미도 그렇고 일적인 부분도 그렇고 사람을 만나는 것도 그렇고 누구보다 좀 나를 만족시킬 수 있는 거, 나의 취향에 정확히 맞아 들어가는 거. 지금 이게 사모분들의 어떤 자존감 회복과 연결이 되면서도 사모분들의 이제 재물운을 더 틔울 수 있는 핵심적인 키가 될 것이라고 해요. 이제 마지막으로 조언 카드 봐보면 사모분들 곰 카드 나왔는데요. 곰 사모분들의 성향을 좀 잘 보여주는 카드 같아요. 그러니까 여우와 상반되는 게 곰이잖아요. 근데 이제 사모분들의 목표는 곰 같은 여우가 되는 것이죠. 사실 곰의 가장 큰 힘은 인내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쑥과 마늘만 먹으면서 버텨서 100일 동안 사람이 됐잖아요. 그리고 또 곰이 사람을 치려고 하면은 마음만 먹으면 정말 아주 손쉽게 딱 손 한 번만 휘둘러도 죽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자기 안에 없던 잠재력, 폭발적인 힘을 내재하고 있는 그런 존재를 뜻하는데요. 우리 사모분들도 조금 느리게 갈지언정 결국은 목표에 도달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또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곰은 치명적인 또 약점이 있죠. 그 말 있잖아요.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주인이 가져간다. 그러니까 사모분들에게 지금 계속 어떤 관계성이 얘기가 됐잖아요. 누군가와 일을 하게 되거나 혹은 개인적으로 누굴 상대하게 되거나 협업관계에 놓이거나 이렇게 1대1의 관계 특히나 생겼을 때 사모분들이 먼저 그 사람을 이용하려고 하지 않는다면요. 그쪽에서 사모분들 이용하려고 하게 돼요. 제가 지금 계속 리딩을 하면서 거의 그런 배틀 관계에 놓여 계시겠구나. 앞으로 그렇게 좀 되시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서 이 배틀에서 상업분들이 절대로 지지 않고, 이 기싸움에서 밀리지 않고, 이 줄다리기에서 성공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고요. 옛날 이야기 생각해보면 토끼와 거북이도 그렇고 단군 신화도 그렇고 호랑이가 곰보다 세 보이지만 곰이 이겼고 거북이 토끼 당연히 토끼가 빠르지만 거북이가 이겼어요. 둘 다 인내심의 차이거든요. 그리고 한 길을 우직하게 걸어가는 그 끈기. 사모분들한테는 이미 그 커다란 장점이 있으니까요. 스스로를 좀 더 믿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럼 탐험분들 리딩 여기까지 마칠게요. 여러분, 벌써 2월이 다 갔죠? 이제 꽃샘추위 지나 3월인데요. 다들 봄을 잘 보내고 계실지 궁금하네요. 멤버십 혜택 변경된 거 있어서 설명을 좀 드려요.
저희 그 두꺼비 등급에서부터 볼 수 있는 게시물로 제가 매주 주간 운세 올려드리고 있었는데요. 근데 지난번부터 타로로 보는 주간 운세 외에 사주 일간별로 보는 주간 운세도 격주로 올려드리고 있거든요. 이건 참잘 등급 이상부터 보실 수 있는데 참잘 등급부터는 또 저한테 타로 공부하시면서 궁금한 부분들 따로 물어보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깊은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만든 등급이니까요. 필요한 부분들 적극 활용하시면서 함께 좋은 에너지를 주고받아요. 그럼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제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려요. 후원해주시는 분들도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한테 써주신 마음 그 이상으로 돌려받으실 거예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리딩에 앞서 반가운 소식 하나 전할 게 있는데요. 김은방 타로 구매하고 싶다. 재펀딩 안 하냐는 문의가 그동안 정말 많았는데 이번에 텀블벅에서 진행하는 오컬트 기획전에 제가 참여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앵콜 펀딩이 열리는데요. 이번 앵콜 펀딩에서는 새로운 선물들이 많이 준비가 돼요. 우선 김은방 타로를 백과사전처럼 낱낱이 파헤칠 수 있는 저만의 비법이 가득한 김은방 참고서가 실물로 제작될 예정이고요. 많이 좋아해 주셨던 키링 부적, 여기 제 책상에도 걸려있는 키링 부적의 연계 상품으로 새로운 디자인의 부적 그립톡이 또 출시가 됐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페이지는 아마 3월 10일쯤 공개 예정이 될 것 같은데요. 확실한 스케줄 나오면 다시 한번 공지해 드릴게요. 후원하지 않으시고 그냥 이벤트 참여만 하셔도 받아가실 수 있는 선물들이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멤버십 혜택 변경된 부분들도 오늘 리딩 말미에 말씀드리려고 하니까 오늘 리딩 끝까지 들어주세요. 네, 그럼 시작할게요. 우리 4번 분들 봐볼게요. 4번 분들 지금 횡재수 들어가 있다고 바로 얘기가 돼요. 그러니까 횡재수라는 게 내가 막 엄청 노력하고 공들이고 애를 쓰고 그런 거에 비해서 가져갈 수 있는 운이 크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나가다가 누가 나한테 갑자기 뭐 선물을 주거나 갑자기 뭐 오랜만에 본 어른이 용돈을 주거나 그런 것도 횡재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뭐 직장에서 보너스를 받거나 이거 내가 전혀 기대하거나 막 그렇게 학수고대하지 않았는데 나에게 그냥 뚝 떨어졌네 라고 좀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 이제 보여져요. 지금 첫 번째 카드를 보시면 왕이 수라상 받는 그런 모습인데요. 이게 자기가 남겨줘야지 궁인들이 이제 나눠서 먹잖아요. 남은 거를. 그래서 만약에 맛있는 요리를 올렸는데 많이 남겨주면 그때도 이제 궁인들이 보너스다, 오늘 횡재다 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리고 또 이 카드는 위에서 아래로 이제 물이 흘러가는 거, 그러니까 윗사람이 아랫사람한테 좋은 거 내려주는 거를 말하는데요. 그러니까 4번 분들이 이런 낙수효과도 좀 보실 수가 있어 보여요. 그러니까 내가 아는 사람의 어떤 인맥을 통해서 어떤 자리를 연결받거나 좋은 정보를 받게 되거나 아니면은 좀 주변에서 잘 도와줘서 나를 좀 편한 길로 이끌어주는 좀 그런 운들이 들어와 계시고요. 그러니까 내가 능력을 키워서 다른 사람한테 그 능력을 쓰는 것보다는 능력이 있는 사람의 운을 타고 내가 득을 보는 그런 것들이 계속 강조가 돼요. 그러니까 묻어가기라는 건데요. 따지고 보면 예를 들어서 자본분들이 뭐 협업을 하거나 팀전 같은 거를 할 일이 생기면 그 안에서 다른 사람들이 너무 역할을 잘해줘서 자본분들이 할 일이 상대적으로 적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정작 그거에 대한 굉장히 잘했다라고 또 평가를 받는 거는 자본분들이 되실 수가 있겠다.
그래서 뭐 회사 같은 거 대표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되는데요. 회사 직원들이 일을 나눠서 다 하지만 실적이 좋으면 그 대표가 칭찬을 받는 것처럼 자본분들을 위해서 뭐 애를 써준 다른 사람들이 있거나 직원들이라든지 뭐 도움을 주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의 공으로 결국 자본분들의 영예가 드높아지는 그런 것들이 좀 읽혀지거든요. 그리고 또 직지 심체 요절? 직지 카드가 나왔는데 직지는 그러니까 활자잖아요. 글로 써서 이거를 뭐 되게 넓게 퍼져나가게 많은 사람들에게 읽히게끔 알렸죠. 그러니까 뭔가 언론 같은 거? 어떤 지면에 나가게 되는 거? 이런 것을 상징을 하는데요. 그래서 자반분들이 방송 출연 약간 이런 운도 들어와 계시고요. 뉴스 인터뷰 같은 거 한다든지, 아니면 유튜브 채널 같은 거 좀 유명한 거 출연을 한다든지, 어, 자반분들의 기사가 나간다든지, 조금 유명한 분들이 자반분들에 대해서 글을 쓴다든지, 이런 것들도 얘기가 되고요. 또 개인적으로 내가 쓴 어떤 글이나 창작한 작품들이 많이 퍼져나가는 거, 국내를 넘어서 해외까지, 그리고 그런 스토리, 그런 서사를 만든 나 자신이 또 하나의 책으로 존중을 받는 거, 개인 브랜딩이라고 봐야겠죠. 그런 것들이 좀 강하게 보여지는데요. 그러니까 나비 효과가 또 설명이 돼요. 그러니까 자본분들에게서 피어난 아주 작은 나비, 손끝에서 피어난 내 생각에서 내 머리에서 피어난 작은 나비가 멀리 날아가서 아주 큰 폭풍을 일으켜서 아, 이게 이 정도까지 커진다고? 여기까지 가 닿는다고?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큰 수확을 좀 몰고 올 수가 있어 보여요. 그래서 자본분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한 작은 아이디어라도 그게 꼬리에 꼬리를 물고서 점점 저기 토네이도처럼 커져가는 그런 모습인데요. 근데 한편으로 이런 토네이도는 아무래도 폭풍이기 때문에 반작용도 생기죠. 그게 바로 구설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이렇게 양날의 검이다. 자본분들은 또 이렇게 설명이 되는데요. 인기가 정말 많아지는 이런 흐름에 와 계신 만큼 자본분들에 대해서 나는 4번 별로던데? 나는 4번이 한 거 진짜 좋은지 모르겠던데? 막 이렇게 좀 안 좋은 의견을 내고 괜히 막 트집을 잡고 이런 사람들도 좀 늘어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런 거를 무서워해서 내가 갖고 있는 재미난 어떤 정보나 이야기나 아이디어나 뭐 나의 생각들을 밖으로 퍼뜨리지 않고 나만 알고 있는 것은 정말 너무나도 큰 손해다. 이렇게 또 얘기가 돼요. 자본분들은 주의를 하셔야 될 게 나만 어떤 알고 있는 거, 정말 재밌지만 나만 알고 있고 나만 공감하는 거, 이거를 밖으로 항상 내보내기 위한 시도를 숨 쉬듯이 규칙적으로 하셔야 한다 하고요. 또 4번 분들만 알고 있던 것이 남에게 날아가서 그 나비가 나비효과를 일으켜서 정말 유용한 정보로서 쓰임할 때 누군가의 삶이 변화하고 달라지는 모습을 볼 때 그때 4번 분들도 비로소 더 뿌듯함을 느끼면서 4번 분들에게 그 복이 돌아온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순환성을 항상 생각하면서 내가 환원을 해야지. 내가 이렇게 항상 이렇게 물레방아 돌리듯이 나한테 있는 걸 밖으로 돌리고 다시 나한테 가져오고 반복을 해야지. 이 구조를 조금 생활화하실 필요가 있는 분들이고요. 또 자본분들은 막 지금 당장 즉각적인 보상이 나오는 그런 것보다도 조금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이걸 잘 닦아서 잘 이제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어 놓으면 끊임없이 계속 수익이 되는 그런 곳에 조금 시간을 투자하시는 게 좋아 보여요. 이제 직지가 나왔는데 이것도 이제 글이잖아요. 뭐 글로 예시를 들자면은 글 쓰는데 책 한 권 쓰는데 굉장히 오래 걸리죠. 그리고 정신병 오잖아요. 쓰면서 이거 어떻게 다 쓰냐 이렇게 중간에 내려놓고 싶기도 하고 근데 결국에 한 권을 다 완성했을 때 그게 정말 재밌는 이야기일 때 끊임없이 팔리고 또 재인쇄를 하고 재판이 되고 또 해외 수출까지 할 수 있고 그냥 나는 이거 한 권 쓰는 시간만 들였는데 계속 이렇게 돈이 들어오잖아요. 즉 어떤 지적 재산물, 나의 저작권을 이렇게 매겨서 계속 그 저작권에 대한 수입을 받을 수 있는 일들도 되게 잘 맞은다고 얘기가 되고요. 여기 항아리, 도자기 이런 카드도 나왔는데 보면 불가마 앞에서 이렇게 도자기 막 항아리 굽고 있어요. 만약에 잘 안 구워질 수도 있고요. 불안하죠. 끝은 해봐야 아는 거니까, 뚜껑 열어봐야 아는 거니까. 근데 어쨌거나 계속 기다리고,
인내하고 뭐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즉 이게 4번분들이 뭔가를 만들어가는 그 모습을 상징을 해요. 이게 잘 내가 다 완성을 한다고 해서 잘 될까 과연 이렇게 노력을 했는데도 그거 안 좋은 건 아닐까 하고 불안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끝까지 가요. 그리고 오랫동안 이렇게 공을 들여서 만약에 항아리 하나를 잘 만들어냈다고 쳐볼게요. 그러면 그 항아리는 다른 항아리들의 또 본이 돼요. 그 자체로 계속 경제적인 수입이 들어오게 돼요. 그러니까 자본분들은 지금 만약에 내가 하나의 어떤 프로젝트를 끝냈고 두 번째 걸 생각하고 계시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두 번째 거의 수확이 훨씬 더 좋을 거라고 얘기가 되고요. 어떤 이전의 데이터, 이전의 어떤 경험, 성공 데이터를 어떻게 기반을 깔고서 내가 지금 다른 걸 하나 더 준비하고 있다. 그게 훨씬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지금 이렇게 항아리를 굽는 남자처럼 장인의 모습처럼 자본분들도 뭐 공모전이라든지 작품을 잘 만들어서 잘 닦아서 잘 이렇게 갈아서 대중의 평가를 받아야 하는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무에서 유를 창조해야만 하는 그런 일들. 내 머릿속 구성에만 있었지만 그동안에는 이제는 세상에 나오고 평가받을 무언가가 있으신 분들 아까 계속 나비효과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비로소 이제야 사반분들이 그렇게 주목을 받고 날아오르실 때가 되지 않았나, 비상할 때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마지막에 기미 카드 나왔는데요. 기미,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한 사원분들의 특징들과 좀 비슷해요. 내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불어넣어 주지만 어떤 나의 작품이나 나 자체로서 반대로 내가 그렇게 영감을 받는 무언가는 상당히 부족해요. 현저히 부족해요. 그러다 보니까 자본분들은 쉽게 고독에 빠지고 외롭고 나 혼자 그냥 허허벌판에 서 있는 것 같고 그런 기분이 들거든요. 그리고 또 아무래도 끈기 부족한 면이 있어서 재능이 많다 보니까 이거 있다 저거 있다 그래요. 그래서 뭐 글로 다시 비유를 하면은 계속 똑같은 글을 쭉쭉쭉 편수를 이렇게 쌓아가야 되는데 이 장르 썼다가 저 장르 썼다가 이렇게 중구난방이 되는 거죠. 완성을 하는 힘이 약하다. 상상하는 건 좋은데 끝까지 가는 힘이 약하다. 또 고집이 좀 세고 좀 눈에 보이는 화려함을 쫓는 경향? 예쁘고 반짝거리는 것들에만 이제 눈이 쏠리고 현실적인 감각은 좀 부족한 경향?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낙수효과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좀 불리하거나 안 좋은 상황에 처하면 누군가는 도와주고 어떻게든 살아날 구멍이 생긴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데요. 어떻게 보면 전형적인 뭐 예술가, 뭐 연예인 팔자들 이렇게도 생각이 되네요. 4번분들. 그렇게 좀 보여지는 사람으로서 팬을 갖는 위치를 생각해보면 본인이 뭐 잘못해도 꼭 팬들이 실드를 쳐줘요. 그리고 뭔가 이렇게 살아날 구멍이 생기죠. 시간이 지나면. 또 본인 자체는 현실 감각이 없고 화려한 거에만 강하죠. 그리고 고독하죠. 이제 다른 카드들 좀 더 봐보면요. 4번분들 제가 아까 이제야 좀 날아오를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또 다시 한 번 더 강조가 되는 게 이제 로버스 카드예요. 사랑, 이제 사랑받을 일만 잔뜩 남았다. 근데 이 사랑이 그냥 개개인의 사랑이 아니라 이제 개인의 사랑도 있지만 집단의 사랑도 있어요. 그니까 내가 아는 관계에서, 사적인 관계에서 나를 정말 아껴주고 사랑해줄 누군가의 등장을 예고하는 동시에 제 4번이라는 그 사람? 캐릭터에 대한 이제 팬층도 두터워진다. 일대 다수의 사랑도 있다. 근데 이제 또다시 강조가 되는 것은 아까 제가 4번분들 양날의 검이라 그랬잖아요. 구설이 있다. 인기가 느는 만큼. 그래서 약간 좀 집착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4번분들은 그냥 다른 사람 대하듯이 똑같이 친절하게 대해주고 딱히 뭐 그렇게 특별하게 해준 거 없는데 그쪽에서 괜히 오해하거나 약간 좀 정신적인 어 망상 그런 게 커져가서 4번분들을 좀 괴롭게 하거나 막 4번분들을 소유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도 좀 일깨워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과는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너무 깊게 엮이지 않는 게 좋을 것 같고요. 4번분들이 또 이 사람은 정말 믿어도 되겠어, 옆에 둬도 되겠어 하는 게 워낙에 촉이 좋으신 분들이어서
날카롭게 몇 마디만 섞어봐도 바로 아실 거예요. 이제 그렇게 사람을 좀 많이 걸러내면서 내가 이 사람은 여기까지만, 또 저 사람은 저기까지만 이런 기준을 확실하게 그어 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좀 데빌 카드 나왔는데 이 데빌이 그냥 집착적인 거를 뜻하기도 하지만 내 마음의 화를 뜻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별거 아닌데 내가 갑자기 확 이렇게 발작이 눌리는 그런 때가 있잖아요. 그런 시기가 있어요, 사람은. 어떨 때는 이제 물처럼 되게 유하고, 누가 막 이렇게 이상한 짓을 해도, 아, 불쌍하다, 이렇게 넘어가지는 반면에, 어떤 때는 아주 작은 말 하나에도 긁혀서 막, 쟤를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막 화가 날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본분들에게 좀 예의가 되는 게, 약간 그렇게 별것 아닌 정말 사소한 것 때문에 화가 나서 뭐 가족이라든지 가까운 사람들과 갈등을 빚게 되거나 마찰이 생기거나 혹은 내가 앞으로도 계속 이어가야 할 중요한 관계를 그르치게 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뭔가 좀 감정 조절하는 거, 음, 외부의 상황에 따라서 내가 흔들리지 않고 늘 비슷한 흐름을 유지하는 거, 이것을 조금 주의 깊게 연습할 필요가 있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하는 게 물과 반대되는 성질의 불이잖아요. 근데 이게 마지막 카드에서 똑같이 얘기해주거든요. 경인 카드 나왔는데 경인이 불기운이에요. 근데 이게 26년에 또 화기운 똑같이 불이어서 26년에 더 조금 버프를 받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쪽으로 가면 좋고 나쁜 쪽으로 가면 나쁠 수가 있어서 잘 써야 하는데, 그러니까 좋은 쪽으로 보자면은 4번 분들이 이제 26년에 뭔가 욕망이 커진다. 그러니까 내가 그동안에 잠재해왔던 욕망도 있을 거고 내가 그동안에 의식하면서 원했던 욕망도 있을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안 밖으로 둘 다 커져서 뭔가 가지고 싶고 내 것을 만들고 싶은 욕망이 커지는 때예요. 그래서 어떤 이건 사람에 대한 것이든 아니면 일에 대한 것이든 내가 어떤 좀 소욕을 가지면서 완전한 내 걸로 좀 쟁취하고 싶어 이렇게 추진력도 함께 붙을 수가 있는 시기인데요. 이제 그만큼 너무 좀 맹목적으로 목표 지향적으로 변하게 되어서 내가 마음이 불안정하고 약간 좀 이랬다 저랬다 기복이 있을 수가 있다, 감정이. 그래서 막 사람 관계라고 치면은 너무 가깝게 너무 갑자기 이렇게 불이 붙어버린다든지 진도가 빠르게 나가고 생각지 못하게 이렇게 엮여버리는 사람이 생긴다든지 그런 게 있을 수 있고요. 또 이제 금전에 관해서도 돈이 한꺼번에 확 들어오는 게 있는가 하면 한꺼번에 확 나가는 것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 조금 내가 충동 조절이 되지 않아서 예전에 이렇게 사고 싶은 것들이 어느 정도 또 쌓여 있잖아요. 하고 싶었던 거, 미뤘던 것들. 그거를 이번에 한 번에 또 다 해버릴 수가 있는 그런 때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방면에서 준비와 계획이 필요하다. 그냥 내가 내 감정에 이끌려서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가 아니라 조금 더 탄탄하게 대비를 하고 뭐든지 들어가는 게 좋겠다. 이 말이 이제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자반분들에게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더 이제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는 그동안에 내가 묻어놨던 뭔가 있잖아요. 돈을 묻어놨을 수도 있고요. 어떤 투자하는 곳에 묻어놨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내 아이디어. 예전에 이런 거를 해보려고 했는데 잘 안 돼서 그냥 파일로 저장해놓고 묻어놨다든지. 뭔가, 하려고 했는데 그냥 하지 않고 그냥 묻어놨거나 아니면 나중에 하려고 좀 밀어놨던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나조차도 좀 까먹고 있었던 거. 이제 그게 지금의 나를 살릴 거라고 해요. 그래서 새로운 것을 막 도전해 보려고 하시기보다 사실 4번 분들은 기존에 있던 거, 내가 쳐다보지 않았던, 그냥 나에게서 나왔지만 내 것이 아닌 양 그냥 조금 외면하고 있었던 그것을 다시 끌어와서 해보셔도 충분히 좋은 수확을 보실 수 있는 때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상품이라면 리뉴얼을 할 수 있을 거고요. 뭐 디자인이라면 리디자인, 그리고 뭐 작품이라면 재창작할 수 있겠죠. 조금만 변형하고 조금만 다르게 해서 새로운 것으로 비틀어낼 수가 있으니까 그 자본분들이 예전에 했던 노력도 다 노력이잖아요. 그것들을 그냥 공중분해시키지 말라 그래요. 원래 뭐든 다 때가 있어요. 생명이 없는 것들마저 때가 있어서 그 때가 됐을 때 좀 이렇게 꺼내줄 필요가 있거든요. 잘 묻어놨다가. 이게 중요한 것은 그것이 내 거라는 거, 언젠가 쓸 거라는 그거를 잊지 않고 지내는 거죠. 이제 마지막으로 저음 카드 봐보면요.
4번분들 시장 카드 나왔는데 시장 굉장히 정신없고 사람들끼리 막 왕래도 잦고 유동인구가 많고 그런 분위기잖아요. 이제 물건도 많을 뿐더러 거래도 많이 하죠. 돈이 오가죠. 즉 풍요로움을 상징하는데요. 뭔가를 사가는 그 상황을 생각해보면 일단 구경을 하죠. 그리고 마음에 드는 걸 택해요. 혹은 그게 마음에 들어서 알아보고 온 사람들도 있어요. 애초에 그걸 사려고 줄을 서서. 그리고 막 물어보죠. 얼마까지 되냐? 이거는 뭐 어떤 버전이 또 있냐? 하면서 상인과 대화를 하면서 결국에 사가죠. 여기서 거래가 되는 무언가가 그 4번분들의 무언가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4번분들이 만들어낸 어떤 작품일 수도 있고 4번분들의 상품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막 관심이 조금 쏠리고 구설이 따라온다 그랬잖아요. 그게 어떤 상품의 인기가 많아지면 내가 살 거야, 내가 살 거야 하면서 양쪽으로 자꾸 찢죠. 그 모습과도 같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행복한 고민? 진짜 정신이 없는 좀 그런 일상이 예고가 되는데요. 사실 이런 찢는 불상사를 만들지 않으려면 그만큼 많이 상품을 찍어내면 돼요. 이 말은 즉 4번분들이 자신이 기계라고 치면 조금 더 돌리는 속도가 빨라야 한다는 거겠죠? 연비를 조금 더 올려야 한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너무 질을 추구하고 너무 완벽주의를 추구하기보다 지금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양을 더 늘릴 수 있을까? 같은 시간에 효율적으로 기계를 돌릴 수 있을까? 이거를 조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그리고 4번분들이 되게 만족의 그 기준치가 높아서 그렇지 자기가 대충 했다 생각해도 사람들은 잘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 스스로 어떤 불만족을 느껴도 보는 사람들은 전혀 개의치 않고 눈치를 못 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 다수에게 조금 더 이로울 수 있도록 내 개인주의, 내 개인의 만족 이런 것보다도 다른 사람들이 조금 더 편해질 수 있고 조금 더 덜 싸우고 더 많이 나눠 가질 수 있게끔 하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를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박리담회라든지 자동화 시스템 뭐 이런 것들도 함께 얘기가 돼요. 4번분들의 손, 4번분들의 발로 뛰는 그 노동량을 줄여주면서 대신 어떤 역할, 어떤 노력을 분담할 수 있는 무언가가 생기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4번분들 리딩 여기까지 마칠게요. 여러분 벌써 2월이 다 갔죠? 이제 꽃샘추위 지나 3월인데요. 다들 봄을 잘 보내고 계실지 궁금하네요. 멤버십 혜택 변경된 거 있어서 설명을 좀 드려요. 저희 그 두꺼비 등급에서부터 볼 수 있는 게시물로 제가 매주 주간 운세 올려드리고 있었는데요. 근데 지난번부터 타로로 보는 주간 운세 외에 사주 일간별로 보는 주간 운세도 격주로 올려드리고 있거든요. 이건 참잘 등급 이상부터 보실 수 있는데 참잘 등급부터는 또 저한테 타로 공부하시면서 궁금한 부분들 따로 물어보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깊은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만든 등급이니까요. 필요한 부분들 적극 활용하시면서 함께 좋은 에너지를 주고받아요. 그럼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제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려요. 후원해주시는 분들도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한테 써주신 마음 그 이상으로 돌려받으실 거예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